안녕하세요. 맥스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보시는 이런 커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브젝트에 색깔만 입히는 매핑을 해 봤는데요. 오늘은 매핑을 할 때 가장 많이 쓰이게 되는 그림 파일을 오브젝트에 직접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벽이 될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벽에다가 창문이 들어갈 부분을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먼저 벽이 될 렉탱글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또 창문이 될 작은 렉탱글도 적당하게 그려줍니다. 다음에는 렉탱글을 선택을 하시고요. 모디파이 패널로 간 후에 에디트 스플라인을 선택을 하시고요. 어태치를 시켜주겠습니다. 다음에는 익스트루드를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높이값을 적당히 주시고요. 일단 이렇게 구멍이 뚫린 벽이 완성이 됐고요. 창문은 지난번에 그려준 오브젝트를 여기 놓을 것인데요. 현재는 창문을 감춰놨기 때문에 뷰포트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감춰놓은 창문을 나타나게 할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커맨드 패널을 보시면은요. 이제까지는 이 크리에이트 패널에서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옆에 있는 모디파이 패널에서 수정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뷰포트에서 작업하기에 편리하도록 오브젝트를 잠깐 숨겨두거나 혹은 나타나게 하거나 혹은 오브젝트를 얼려놓거나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디스플레이 기능인데요. 맨 뒤에 있는 이 망치 모양의 유틸리티 옆에요. 모니터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역시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하이드 패널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뷰포트에요. 티포 2개를 그려주고요. 티포 2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디스플레이 패널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이 뷰에 선택이 되지 않은 오브젝트는 조금 전에 만들어준 벽체이고요. 선택되어 있는 오브젝트는 2개의 티폿입니다. 맨 위에 있는 하이드 셀렉티드를 눌러보시면은요.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던 티폿 2개가 화면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 밑에 있는 Unhide by Name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대화창에서 보시면은요. 제가 미리 숨겨놨던 윈도우와 그리고 지금 방금 감춰준 티폿 2개가 목록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원하는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다시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윈도우를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 나타났고요. 감춰져 있는 모든 오브젝트를 다 화면에 나타나겠다 하시면 Unhide by Name 위에 있는 Unhide All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나타났고요. 이 위에 있는 Hide Unselected의 경우는 말 그대로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선택되어 있지 않던 모든 오브젝트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다시 Unhide All을 눌러주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패널은 이 정도만 아셔도 작업을 하시는데 별 어려움이 없고요. 마우스 오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똑같은 메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옵션을 선택을 하셔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장면이 복잡해질수록에 많이 쓰이는 옵션입니다. 일단 티폿 2개를 지우고요. 창문을 제자리에 넣어주겠습니다. 스케일을 사용해서 적당히 맞춰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창문에 나무 재질을 입혀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디퓨즈의 색깔만 입혔는데요. 오늘은 직접 나무 재질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맨 앞에 슬롯을 선택한 상태에서요. 디퓨즈 옆에 있는 이 사각형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매터리얼 맵 브라우저가 뜹니다.
현재 적용시켜 줄 수 있는 여러가지 맵 타입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트맵을 이렇게 비트맵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요, 대화창이 하나 뜨는데요. 이 대화 상자를 보시면은요, 현재 파일의 경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맥스 7 안에 있는 맵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요. 또 그 안에 여러가지 매핑 소스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맥스를 인스톨하고 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맵스라고 하는 폴더가 생깁니다. 맥스 기본에서 제공되는 매핑 소스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그림 파일을 직접 찾아서 적용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제 경우에는요, 앞으로 제가 원하는 매핑 소스를 쓸 것인데요. 오늘만 여러분들께 맥스 기본에서 제공되는 소스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핑 소스들의 경로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강의를 들으시면서 함께 제공되는 소스 파일과 매핑 소스를 쓰시면 되겠고요. 제가 드리는 압축 파일을 열어보시면 맥스 파일과 또 비트맵을 적용했을 때 그림 파일이 같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맵스 안에 우드라고 하는 폴더에서 적당한 재질을 더블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신 후에요.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아이콘을 눌러서 비트맵을 지정해 줍니다. F9를 눌러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렌더링을 해 주면은요, 렌더링을 했을 때는 재질이 입혀진 상태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이 지금 뷰포트에서는 보이지가 않는데요. 다시 뷰포트에서 적용된 매핑의 상태를 보기를 원할 때는요, 아이콘들 중에 보시면은 Show Map in Viewport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은요, 이제는 뷰포트에서도 매핑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벽을 매핑해야 되니까 옆에 있는 슬롯을 하나 선택을 하겠습니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비트맵을 더블 클릭을 하셔서요, 이번에는 패브릭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서 매핑 소스를 하나 골라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요, 벽을 선택을 하시고요, 어사인을 눌러줘서 벽에 입혀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벽에 매핑의 무늬가 너무나 큽니다. 이 옵션 중에서 보시면은요, 비트맵 파라메터스에 뷰 이미지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눌러보시면은요, 현재 내가 입혀준 재질이 어떤 것인가 확인할 수 있는 대화창입니다. 현재는 작은 이 이미지 하나가요, 벽 하나에 전체 입혀졌기 때문에 보기가 이쁘지가 않습니다. 그 위에 있는 이 코디네이트에 보시면은요, 역시 타일링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현재는 1로 되어 있는데요, 이 수치를 높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뷰포트에서 직접 확인을 하시면서 적당히 타일 값을 주시면 이렇게 매핑의 크기를 원하는 대로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커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탑뷰에서 지그재그로 라인을 그려주겠습니다. 라인을 다 그렸다고 생각을 하시면은요, 오른 클릭을 해서 생성을 종료시킵니다. 이 라인은 커튼의 구불구불한 부분을 표현해 줄 것이고요. 이 라인의 경우에는요,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모디파이 패널로 가보시면 따로 에디트 스플라인을 선택해 주지 않아도 버텍스와 세그먼트와 스플라인의 편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버텍스 레벨을 선택을 하시고요, 전부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옵션 중에요, 베지어 코너나 베지어 코너 스무스라고 하는 이렇게 여러가지 옵션들이 보입니다.
이 옵션의 경우에는요, 버텍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 클릭을 해 주셔야만 나타나는 옵션이고요. 버텍스의 성질을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다시 버텍스들을 선택 해제를 하고요. 다시 오른 클릭을 하면 아까 보였던 그 베지어나 베지어 코너 등의 옵션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다시 버텍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 클릭을 한 후에 스무스라고 하는 옵션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코너라고 하는 옵션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인의 모양이 각이진 상태인데요. 버텍스의 속성을 스무스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각이 졌던 라인이 부드럽게 바뀌었습니다. 맥스 자체에서 그냥 알아서 부드럽게 해주는 옵션이고요. 다시 오른 클릭을 해서 이 베지어 코너나 베지어의 경우는 네, 선택을 해보시면 역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핸들이 나타납니다. 네, 핸들을 사용해서 이 라인의 모양을 바꿔주게 됩니다. 다시 스무스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이제는 선을 부드럽게 해줬으니까요. 익스트루드 명령어를 사용해서 면을 생성시켜 주겠습니다. 어마운트 값을 주시고요. 하나를 인스턴스로 복사하겠습니다. 네, 이 두 개의 오브젝트는 앞으로 모든 설정을 똑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스턴스로 복사를 한 것이고요. 이 인스턴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세 번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커튼 위쪽에 있는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프론트 뷰를 크게 하시고요. 역시 라인을 선택하신 다음에 라인으로 선을 그릴 때는 키보드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요. 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직선의 선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쁘게 만드시고요. 역시 이 아랫부분의 각진 부분도 오른 클릭을 해서 스무스로 바꿔주겠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익스트루드를 적용시키시고요. 네, 보시면은요. 아까 적용시켜줬던 높이 값을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두꺼운데요. 어마운트 값에 이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치시키고요. 이제는 매핑을 해줄 차례인데요. 역시 M을 눌러서 슬롯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매핑 소스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3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재질을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핑을 적용시켜 주고 보니까요. 무늬가 서로 안 맞습니다. 무늬가 아래에 있는 커튼과 그리고 위에 있는 커튼의 무늬를 비교해 보시면 무늬의 크기가 너무 다릅니다. 그 이유는요. 네, 역시 이 한 개의 작은 매핑 소스가 큰 오브젝트에도 하나로 들어갔고요. 작은 크기의 오브젝트에도 역시 하나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크기가 다른 여러 개의 오브젝트에 똑같은 크기의 무늬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UVW라고 하는 모디파이를 적용시켜 줘야 됩니다. 이 매핑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